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술은 도닥근 고수 수준입니다. 대통령 취임한 지 반년 되었다고 하기엔 이재명 대통령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릅니다. 세계 뉴스 속 감동을 전하는 감동 특파원입니다. 대만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 놀라운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대만 언론의 분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만 TVBS 방송에서 최근 시사 프로그램을 방영했는데요. 중국 문화 국유 기업연구소 추이 교수, 양안 문제 베테랑 언론인 쉬어첸, 그리고 전직 해군 함장 황정휘, 이렇게 3명의 전문가가 출연했습니다. 이들은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급변하는 동아시아 외교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 방송이 화제가 된 이유는 대만 전문가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술에 감탄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1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6년 만에 한국 정상의 방중인데요. 방중 직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고 또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방중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중 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중국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여 완전히 새로운 세계 같다. 한중 협력이 한국의 거대한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번 방문에는 200명이 넘는 기업인이 동행했는데 이는 단순한 의례적 방문이 아닌 실질적 경제 협력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추이 교수는 이 대통령이 방중 전 CCTV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인연을 언급한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과거 만남에서 시 주석이 보여준 유머러스함과 인격적 매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하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죠. 추이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술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我真的很佩服李在明，李在明这个拍马屁的功夫真的是到家，天下第一。你想想看，他遇到川普的时候，事先把川普的著作背得滚瓜烂熟，几页都知道啊，让川普龙心大悦，所以他得到的待遇、谈判的结果比日本要更好。同样的，他正式出发之前接受央视的访问，他就知道嘛，要强调一个中国。除了这个以外，刻意的提小米，因为在 APEC 会议的时候，习近平送了李在明小米的手机呀。当时李在明讲了一个安全有没有问题，他这时候故意把事情凸显出来，显得习近平豁然大度，非常的有容人的雅量。哇，这一比较，那比川普那一个有仇必报、睚眦必报要好多了。所以连这个马屁拍得真够。 추이 교수는 이것을 매우 영리한 접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상대방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에게는 그의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시진핑에게는 중국의 핵심 원칙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추이 교수가 특히 주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상하이 일정입니다. 베이징 일정을 마친 후 그는 상하이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무엇을 할까요? 한국의 항일 영웅이자 국부인 김구 선생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합니다. 또한 윤봉길 의사가 일본군 시라카와 대장을 폭사시킨 홍구공원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심지어 안중근 의사의 유해 송환 문제까지 논의하려 한다고 합니다. 추이 교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분석했어요. 한중 사이에 갈등이 많지만 항일이라는 주제를 꺼내면 양국은 즉시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갈등이 사라지는 지점이죠. 이 행보는 정말 영리합니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은 여러 현안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 한알령, 동북공정 등 민감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죠. 하지만 일제 침략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은 양국을 즉시 하나로 만드는 강력한 연결고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카드를 정확한 타이밍에 꺼내들었습니다. 단순히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것을 넘어서 역사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의 정서적 기반을 다지려는 것이죠. 추이 교수는 이것을 천재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양안 문제 전문가 쉬어첸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적 사고에 대해 깊이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한 지 반년밖에 안 됐지만 상황 판단이 매우 빠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럴까요? 쉬어첸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공식이 이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이 군사동맹인 현실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이 중국과의 대립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명이 넘는 기업인을 데리고 중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러 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방문이 아닙니다. 미중 대립구도 속에서 한국의 독자적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메시지인 거죠. 슈어체는 한반도 문제의 핵심도 짚었습니다.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다시 대화를 시작할 때 한국의 이익이 소외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을 찾아가 균형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남북한 모두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곳은 중국뿐입니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의 주도권을 미국이나 러시아에 뺏기지 않기 위해 중국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이죠. 슈어체는 베네수엘라 사태와 연결해서도 분석했습니다. 2026년 1월 3일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행동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강대국이 세력권 안에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중 전 이런 사태를 예상치 못했겠지만 시 주석을 만나 미국의 단독주의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에 어떻게 화답할지 그의 외교적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전직 해군 함장 황정희는 중국의 반응에 주목했습니다. 베이징의 움직임을 보면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좋게 대하면 좋게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존중을 표하니 중국도 국빈급으로 환대하고 있습니다. 황정희는 베이징이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라면 중국은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가 되는 지역적 균형을 택한 것이죠. 반면 일본은 어떨까요? 황정희는 일본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트럼프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를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트럼프가 일본을 위해 중국과 싸울 리 없다는 말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중국을 존중하지 않는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 114곳 중 절반에 가까운 54곳이 중일 관계 악화로 사업에 타격을 입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황정희의 분석은 계속됩니다. 일본 의원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중국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일본을 위해 중국과 대항할 인물이 아닙니다. 황정희는 베네수엘라 사태가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에 대한 작전은 대만 해협과 동아시아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강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단순히 남미의 일이 아니라 동아시아 안보에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균형 외교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만 TVBS 방송에 출연한 3명의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수를 3가지 측면에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첫째, 추이 교수가 강조한 맞춤형 접근입니다. 트럼프를 대할 때와 시진핑을 대할 때 완전히 다른 전략을 구사하며 각각에게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추이 교수는 이를 도가 수준의 말타는 솜씨라고 표현했습니다. 둘째, 항일 카드의 천재적 활용입니다. 임시정부 청사, 홍구공원 방문, 안중근 의사 유해송환 논의 등을 통해 중국과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추이 교수는 정말 영리하다고 감탄했습니다. 셋째, 양안 전문가 슈어첸이 분석한 균형 외교입니다. 안미 경중을 넘어서 미국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사고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직 함장 황정희가 지적한 것처럼 중국은 좋게 대하면 좋게 대접한다는 원칙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국빈급으로 환대하는 반면 일본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세 전문가가 한 목소리로 평가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술, 제3국 시각에서 본 한국 외교의 성공 사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